이 가공의 기후대장, 이 책에 보면 아주,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추적하기에는 이 기후 모델을 예측하는 데서 거기서 뭔가 조작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 IPCC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것을 중앙값을 잡은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102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하면은 2020년, 2025년, 2010년 온도가 엄청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는 증가가 안 했어요. 증가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왜 이 기후 모델이 이 모양이냐? 제가 이 책을 말이에요. 언셔틀드라는 이 책이 작년에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파리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기후 에너지 차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칼텍 교수하다가 물리학자예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컴퓨테이셔널 피직스를 하는 그 계산 물리학의 아주 대가인데 끝나고 나서 나와가 이 사람이 뭐였냐? 기후변화 이게 사기다. 책을 쓴 거죠. 그 책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책을 판권이 비싸가지고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 마침 한국경제신문사에 있는 환경BP라고 거기서 한국경제신문사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전문 번역서가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한테 감수를 맡았어요. 제가 감수를 맡아가지고 지난 3월달 꼬박 이걸 영문을 다 보고 이제 감수를 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 책이 뭐 여러 가지도 나왔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기후 예측 모델, IPCC가 어떤 식으로 기후 예측 모델을 엉터리로 했는가. 나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있잖아요. 이 대기하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 박스로 나눴어요. 박스로 나눠가지고 이 박스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뭐 구름은 어떻게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예측도 뭐냐?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해가지고 예측한 것끼리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한 개 그러니까 안 맞죠, 실제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과거에 100년 동안을 똑같이 적어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다 엉터리죠. 제가 다음에 아마 이 책 나오면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보면은 다시 중간에 본인이 저자가 약간 수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7월 달에 환경BP에서는 7월 달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만해. 특히 또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 구름이란 것이 지구의 온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구름 자체도 물론 양도 변하지만은 이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이 지구 온도에 아주 적당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산 활동, 바다에서도 이게 화산이 있다고요.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산 활동,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산 활동,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100년 동안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2100년 되면은 뭐가 될 거다. 이거 완전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책이 그래서 언세틀드라는 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목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벌써 1990년대부터 엘과가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반대를 한 거죠. 당신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엄청난 바보짓이다. 그리고 오레곤 청원이라 해가지고 3만 1000명의 과학자들이 교토 협약에 반대하라고. 미국이 교토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오레곤 청원이에요. 바로 이 책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엘과의 노벨상을 받을 때도 여기서 오레곤 청원에서는 이 기후위기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때 퍼티션 했던 뭐 이런 사인 같은 이런 것도 같이 그 책에 나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런 문제 자꾸 있으니까 이 엘과가 또 이상한 그걸 했어요. 자기 그 불편한 진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이 지구의 기후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들을 다 지져보니까 928편을 찾았는데 10년 동안에 인간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뭔가 하면은 이 오레스크, 이 책에도 그 이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 오레스크라는 사람이 이게 역사학자예요. 과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논문도 아니고 에세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에세이로 가지고 많은 지구의 그 기후과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인간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켰다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했다고 하더라고 되어 있는 에세이 하나. 에세이는 이게 뭔가 하면 리뷰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소식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이걸 하니까 뭐 하냐. 이 영국에 있는 베니 페이저, 지금도 이 사람 유명한, 영국에서는 이 반대하는데요. 영국에서는 글로벌 워밍 팔러시 파운데이션인가 뭐 이런데 이 사람 베니 페이저라는 이 사람이 얘들이 했던 그 추정했다는 10년 동안 논문을 조사를 다 했어요. 928편보다 더 많이 1226편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중에서 13천만이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했다는데 동의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 했어요. 멘션이 어떻게 있겠는데 no position 거기에 대해서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을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나왔다는 논문을 928편보다 더 많은 1120조사를 해가니까 13편만이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얘가 거짓말한 걸 얘가 오버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이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오바마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 뭐라 했느냐 이게 아주 재밌는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오바마도 뭔가 하면은 지구에 이 지금 기후학자들이 97%가 동의를 했고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동의를 했고 그것도 아주 man-made and dangerous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이 오바마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은 나다. 그 정치에서 그거죠. 정치의 하나의 그 아젠다로 만들어가지고 지구온난화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는데 보수당은 부시나 이쪽은 반대를 하거든. 이 사기다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뭔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를 찍으라. 이러면서 이 주장을 했는데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잔 쿡이라는 이 사람이 호주의 사람이에요. 호주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2013년도에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가 97%의 논문들이 인간이 지구온난화에 대부분 기여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델라웨어의 데이비드 여게이터라는 사람이 얘가 조사했던 또 논문을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해가 보니까 이 조사한 결과에 11,944편을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7,930편은 no opinion, 4,014편이 opinion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96편은 약간은 기여했을지 모르겠다. some warming에 했다. 41편이 most warming이네. 지금 이 인간이 지구가 더워지는데 대부분 기여했을 거라고 하는 게 41편이에요. 이 사람 얘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조사한 것 중에서 no opinion은 빼버리고 4,014편 중에서 3,896편이 약간이라도 기여했다고 하니까 그걸 나누니까 97.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7.1%인데 이 97.1%는 뭔가 약간 기여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뒤집어져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다 기여했다. 그리고 이 오바마는 가져가서 인간이 97%가 다 인간이 다 기여했고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바로 조사를 11,944편을 했고 그 중에서 41편만이 모스트라 했으니까 실제로 뭔가 하면은 이 논문 중에서 인간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한 사람은 뭔가 하면은 11,944 중에 41편이니까 0.003 아니냐. 이가 이제 논란이 된 거지. 이게 쿡은 뭔가 하면 과학자 97%가 인간이 대부분의 기후, 이어서 대부분이라는 게 거짓말이죠. 썸인데. 모스트가 아니고 썸인데. 여게이트 쪽에서는 뭔가 하면 바로 과학자 99.7%는 인간이 대부분의 기후변화를 유발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맞잖아요. 0.3%죠. 0.3%만 기여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모스트 기여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오바마는 뭐가 했나? 97%가 동의했고 데인저러스하다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하나는 사이언스는 이거고 프로파간다는 여기는 지금 완전히 선동한다. 이게. 선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내용도 여기 나오죠. 그 얘기는. 97% 동의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게 지금 만들어내는 조작된 그런 거지.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기후위기죠.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허리케인, 뭐, 카트리나 문제, 뭐, 그 다음에 폭염, 폭우, 산불, 뭐, 이 우리나라도 이게 와가지고 지금 10년 뒤 부산이 잠기고, 헬과는 거짓말 하던 것이 지금 다 들통나가지고 숨어버렸고, 지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온가 뭐 이 사람이 뉴욕의 하원의 이 사람이 원래 전직이 뭔가 하면은 웨이트리스 뭐 바텐더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12년 되면 죽는다. 얘도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 안에 이게 자폐아지 자폐아. 자폐아가 필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이 사람 다 알고 얘 다 알고 있지. 툰베리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고 뭐 난리치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완전 간척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 다 나오는 거지. 허리케인 증가 안 했어. 변화도 없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웨스트 파시픽, 서태평양 지역이 뭔가 하면 일본,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데거든. 태풍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1951년 315ppm이고 지금 2020년 400인. 이렇게 100ppm 같으면 전체 중에 한 25% 증가했잖아요. 그건 줄어들고 있어요. 호주의 사이클론, 거기는 우리가 미국은 허리케인이라 그러고 아시아 지역은 타이푼이라 그러고 호주는 이제 사이클론 똑같은 거죠. 이게 다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해오리바람 줄어들고 있고 미국의 폭염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폭염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온도는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도 올라가는데 가뭄의 지수는 떨어지고 미국에 지금 가뭄도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폭염, 가뭄 다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후위기론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기후대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도 바로 있어요. 바로 이 태풍이 왜 줄어드느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지구 전체는 파란선만큼 조금 더워져요. 극지방에는 훨씬 더 많이 더워져요. 왜? 극지방이 많이 더워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구가 조금 더워지면은 극지방이 굉장히 건조한데 대부분 다 수분들이 다 얼어버리고 건조한데 조금 더워지면은 물 속에 있던 그게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그 대기의 수분 증가로 인해가지고 더 빨리 더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아크틱 앰플리케이션, 북극 정폭이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더워지면은 적도지방은 조금 더워지고 극지방은 많이 더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이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큰 것이 이게 이제 온도 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 이게 태풍이 센 거죠. 지금 점점 이게 줄어드니까 태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왜냐? 지구가 더워지면은 이 정발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정발량이 늘어나니까 물이 많아지고 대기에 수분이 많아지고 비가 많아지고 도시 말해가지고 지금 순환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잡열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폭염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십시오. 1930년대 미국에서 폭염이 엄청 세었어요. 이산화탄소는 증가했지만은 폭염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 바로 수분 때문에. 대기에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대기에 수분이 많아지고 비가 자주 오는 거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폭염이 줄어들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가뭄 현상. 가뭄에 식물들이 잘 견딘다는 거예요. 바로 식물들은 뭔가 하면은 기공 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밀고 요 사이에 뭐가 되느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뭐 정산작용이다 하는데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이 구멍을 작게 열고 식물의 잎에 구멍도 작아지고 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버려지는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많아지면은 훨씬 더 식물들은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자료도 다 나오죠. 물 사용 효율이 지난 30년 동안 21.6%나 증가했다. 그 가뭄에 잘 견디는 거죠. 가뭄이란 정의가 뭐냐 하면은 물 부족이란 말하고 다른 게 뭔가 물 부족은 인간이 물이 필요한데 부족할 때 물 부족이라 그러는데 가뭄은 뭐냐? 그 주어진 생태계에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강우가 오지 않을 때가 가뭄이라 그러는데 이게 식물들이 작은 물에도 잘 사니까
작은 강우에 잘 사니까 가뭄 지수가 아주 뭐 가뭄이 훨씬 더 잘 견디게 되는, 가뭄이 잘 견디게 되고 가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뭐 산불, 지난번에 우리 그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잘 나와 있지만은 산불 지금 그거라니까요. 산불이 세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산림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탄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온도는 올라가지만은 불탄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 2003년부터 그 뒤에도 보면은 지금 2003년부터 해가지고 지구 전체에 불탄 면적들이 25% 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 기온, 익스트림 웨더 데스, 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이거 데이터가 이제 영국에 좋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영국 데이터를 이 책에다 넣어놨는데 보면은 영국에서 겨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나. 겨울에 과거보다 더 많이 죽는 사람을 우리가 익세스 윈터 데스라 그러는데, 겨울에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이 계속 줄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책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지금 영국에서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린 에너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무슨 이야기 하면은 값싼 에너지를 못 주니까, 과거에 석탄이나 석탄 화력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줄 때는 에너지를 우리가 풍족하게 썼는데, 태양광 풍력으로 하니까 에너지가 비싸졌는 거예요. 그 비싼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남북 그 빙하도 보면 뭐, 엘고아가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그 책에도 나왔지만은, 엘고아가 2008년도에 뭔가 뭐 5년 내로 빙하가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바로 북극곰도 사라질 것이다. 웬걸 지금 뭐. 이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 보면 뭐예요? 북극에 얼음 빵빵하게 했어요. 안 사라졌죠. 최근에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줄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저게 종말론적 환경주의 잘 나오지만은, 북극곰이 과거에는 1960년대는 5천에서 15,000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거의 한 3만 가까이 된다. 북극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73년도에 북극을 둘러싼 5개 나라가 북극곰 사냥을 금지하자. 바로 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오슬로에서 바로 이게 나왔죠. 그 맺고 나니까 사냥 금지하니까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북극곰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늘어난 북극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도 쓰고 했죠. 이게 완전 거짓말로 지금 돼가 있는 거죠.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끔 이게 나왔죠. 남극에 지금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근데 남극이 두 가지 대륙이 붙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동쪽하고 서쪽이 있는데, 동쪽은 온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서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서쪽에 이게 빙하가,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걸 찍어가지고 지금 지구가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쪽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독일이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가 있죠. 우리나라 세종기지 장보기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자료가 보면 독일에서 관측한 건데, 지금 1985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3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남극은 지금 추워지고 있다는데,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얼음이 녹는 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화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쪽에 2017년도에 91개의 화산이 발견됐어요. 그전에도 몇 개 있었어요. 전체 지금 남극에 있는 화산은 130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뭔가 2개는 활화산이라는 거예요. 불을 뿜는 화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을 뿜는 화산이 남극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언론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에 지구대가 2개의 대륙이 만나는 이 지구대가 있으면은, 이 지구대라는 데가 뭔가 하면 두 대륙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열이 많은 거예요. 이 지구대와 화산, 여기서 나오는 지열 때문에 지금 남극에 빙하가 녹는 걸 가지고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당히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알았는데, 북극에서 말이에요. Arctic volcano exploded at impossible 됐어요. 다시 말해서 북극에도 화산이 있다는 거예요. 북극 바다 밑에 화산을 찾았고, 그 화산에서 나온 돌까지도 다 찾았어요. 북극에도 뭔가 화산이 있는 거죠. 남극에도 있고 화산이 있고. 북극은 바다 밑에. 근데 이런 자료가 나와요.
이 1923년도에 북극이 녹는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문 보도가 나와 있고, 이런 게 나와요. 1958년에 북극 지점, 북극 중에서 북극 여기가 바로 극지점이다. 북극 지점에서 찍었는 러시아 잠수함 사진이 나왔어요. 1958년에 북극 지점이 얼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북극도 이게 녹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 의한 것보다도 그 밑에 있는 화산이 언제 터졌다가 안 터졌다가 이런 사진은 뭐 완전 상당히 충격적인 거지. 이때 58년도에 그 극지방에 지금은 북극 지점 거기 있는 그 노스폴에는 얼음 꽉 차 있죠. 아무리 녹아도. 근데 1958년도에 거기가 녹아가지고 이 사람들 나와 기념으로 사진 찍었다는 거네, 지금. 그리고 23년도에 벌써 북극이 녹는다는 이런 옛날 그 신문도 나오고 말이에요. 북극도 이게 상당히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해수면 상승. 이런 친구들이 뭐, 해수면 상승해가지고 뭐, 다 잠긴다고 그러니까, 엘고아가 2006년도에 지금 가까운 미래에 6m 상승해가지고 맨하탄 잠기고, 플로리다 잠기고 뭐, 오만 거짓말을 했는데, 미국의 동부 지역에 뭐,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뭐, 다 잠긴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뭐, 남태평양, 얘들 기후 관광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애들이 이렇게 투발루에서 뜯으니까,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섬나라들이 많아요. 투발루 말고도 뭐 몇 개 마셜 아일랜드 곳곳에 있는데 얘가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타임지에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잖아요.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투발루의 국토 면적이 2.9%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이게 논문이에요, 지금. 그 뉴질랜드 교수가 위성 사진을 다 분석한 거지. 투발루에. 위성 사진을 다 분석해 보니까 40년 동안에 투발루의 국토 면적이 2.9% 증가했다. 그런데 이 지금 얘들은 그러면 왜 그러냐? 이 타임지 표지도 나오고 2018년 논문이 나왔죠. 물론 이게 지금 2018년도 나왔지만은 왜 그러냐? 기후 관광 홍보하는 거지, 자기들이.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거지. 가니까 이것 때문에 보십시오. 1991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투발루의 경제 성장은 10%씩 했다네. 연 경제 성장률 10%. 세계 평균은 3%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들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잠기고 있다. 그러니까 또 유엔은 또 속아가지고 이 사람도 속아가지고 찾아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 그 2만 년 전에 소위 말하는 빙기 때 알라스카가 붙어 있을 때 그때부터 점점 따뜻해지면서 심할 때는 연에 거의 45mm씩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거지. 이거 다 기록을 찾는 거지. 이 분야의 논문들 가지고. 지금 뭐냐? 이 시기는 보십시오. 빙기에서 지금 홀로세 온난기로 올라올 때는 훨씬 더 빨리 연에 40mm, 연에 45mm, 26mm, 20 지금 최근에 얼마나 오느냐? 연에 1.7mm 올라오는 1.7mm.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지금 최근에 해수면이 상승할 때 이 부분 중간에 여기 뭐 1780년, 1844년 이럴 때 훨씬 더 빨리 올라오다가 소빙하기 때에서 빠져나올 때 훨씬 더 빨리 오다가 지금은 이산화탄소하고 무관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더 빨리 올 시기가 언제 더 가장 빨리 왔느냐? 1860년대에. 이럴 때 가장 빨리 해수면이 상승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왔다.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면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호주의 포트 데니슨, 호주 시너디에 있는 그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보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전혀 이산화탄소하고 무관하게 그러고 이 보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은 해수면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저 부분은 바다가 식으니까. 바다가 식어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그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하고 해수면 상승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해수면 상승은 다음 빙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추워질 때까지. 그런데 해수면 상승이 멈추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신이 도와주기를 기도한다. 주인은 살인자다. 다시 추워지면은 그때가 이제 우리 불행한 시대가 시작이지.
지금 해수면 상승하는 이 시기가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따뜻한 해수면 상승 시기가 인류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재앙이 온다고 난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더 추가를 했는데 보면은 지난 5천년 전부터 말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최대 18도 떨어졌어요. 최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연결되어 있었고 태평양과 인도양이 연결돼 가지고 지구의 적도 부근에 어마어마한 따뜻한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더웠던 거지. 근데 이것이 파나마 쪽에 막히고 인도네시아 쪽에 막히니까 이것이 이 해류가 이렇게 다 바꿔진 거예요. 결국은 해류가 기후변화는 대륙 이동에 따른 엄청난 온도 변화가 대륙 이동에 따른 해류에 의한 것으로 지금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야를 아는 사람, 이 분야를 연구하고 논문도 다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입증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기 동안 말이에요. 지난 5천년 동안에 지구가 기온이 떨어질 때 그때 이산화탄소하고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기온과의 관계를 해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기후대재앙이 보십시오. 거의 이 얘들을 지금 IPCC에서 예측한 모델에 따르면은 거의 지금 5천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봤지만은 전체 공기 중에 극히 일부고 400에서 지금 800 가는데 17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온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기온 변화보다도 지구의 다른 현상들, 구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류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또 화산 활동이라든지 특히 또 눈이 오면은 반사율이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훨씬 큰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지구가 이만큼 더워진다. 5천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간과 지구 생태계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워지고 있으니까 더 좋고 더 식량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생태계도 더욱 푸르러지고 지금 린첸 교수가 이 사람이 거의 이 분야에 제가 볼 때는 탑 같아요. MIT에 석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제 정년한 사람인데 그 전에 보십시오. 석자 교수 오기 전에 하버드 교수하다가 시카고 대학 교수하다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교수가 3번 옮긴다 그러잖아요. 3분 간 학교가 뭔가 하버드, 시카고 대학, MIT 갔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하찮은 사실이며 수치로는 무의미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른 것들 많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면을 다 깔아뭉개고 도시를 만들고 말이에요. 산불이 나고 이런 것 다음에 또 금댕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금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하찮은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전체 다도 너무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태양과 구름과 해류예요. 이 3가지가 지구 기후의 핵심인데 이거 다 제껴놓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대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세기에 역사학자들이 분명 의심을 품게 될 것은 어떻게 아주 결함투성이인 논리가 약삭빠르고 계속되는 선전으로 가려져 실제로 강력한 이익집단의 연합을 만들어 이들이 인간의 산업활동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위험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이라는 것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의 그 이익집단이 만들어졌다. 이익집단이 누구냐? 몇 가지 그룹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질 에너지 기술을 만들어내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또 하나가 뭐냐? 환경단체. 또 하나가 정치인. 근데 그게 왜 시작됐느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80년대에 유럽에서 뭐가 있었나 하면 탄광노조가 애를 먹이고 그럴 때 대처 수상이 탄광노조하고 싸웠잖아요. 그럴 때 앞으로 이 석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경쟁력으로는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경쟁력의 이 에너지 기술을 앞으로 우리가 살리려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그때 지구가 더워진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지구 온난화하고 탄광 노조 문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문제들을 결부를 해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명분이 서잖아요. 그 명분으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가 반로이라든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만약에 지구 온난화 이론이 잘못됐다. 태양광 풍력에 지금 보조금 다 없애야 되겠다. 다 죽어요. 그죠? 지금도 태양광 풍력은 정부 보조금 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유럽은 끊임없이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뭔가 하면 이걸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은 아마 지금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면 정당 없애야 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게 돼 있고 또 하나 이런 말도 나와요. 식물의 생명줄인 이산화탄소가 한때 독극물로 여겨졌다는 것은 세계사에서 집단 최면으로 기억돼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지금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여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인컨비니언트 앱을 치면은 그 앱에 들어가면은 방금 본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제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보면. 지금 우리 그냥 이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애플. 이 인컨비니언트 앱을 한번 쳐보시라고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이 저자예요. 미국의 이산화탄소 연맹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I love CO2 운동한다니까요. 미국의 고속도로 주변에 말이에요. 우리 왜 그 광고판 붙이듯이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아주 핵심 물질이다. 이런 광고판 붙여놓고 There is no climate crisis. 기후 위기는 없다. 잠푹 자라. 지금 광고판 써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잘못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아니 좋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완전히 기업 다 망하고 국민들 세금 다 틀리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트럼프의 핵심 참모예요. 윌리엄 하퍼, 프린스톤의 물리학가. 이 사람이 지구의 연력학을 깨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트럼프의 백악관에 체류하면서 트럼프를 가이드했던 사람이에요. 패트릭 무어 지난번에 우리 번역했던 이 사람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 연맹 CO2 코알리션 여기 뭐 CO2 코알리션 ORG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 두 분들하고 내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여러 가지가 하고 뭐 책 번역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멤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아마 아시아 쪽에서는 유일하게 멤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참여. 유럽의 전 세계 그 월드 클라이밋 디클래레이션 해가지고 세계 그 기후 선언 여기에 26명을 그 엠베스더라 해가지고 대사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들어갔어요. 자기들 여기 보면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아까 린젠도 여기 있고 뭐 다들 있어요 보면은.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죠 지금. 한국 자유환경총연맹이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스탑 아리백을 해요. 아리백 문제가 지금 큰 게 저 아리백을 하게 되면은 재생 에너지를 100% 쓰라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을 하든지 아니면 돈 내놔라. 그 돈 받아가 누구 주느냐? 태양광 풍력 하는 사람들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 기업체에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도저히 우리가 반도체 사는 게 도저히 우리는 아리백 해가지고는 생산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스탑 아리백하고 I love CO2 조금 있으면 여기서 I love CO2 T사스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결함투성이고 말이 안 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탄소 중립으로 기후 재앙을 막는다는 것은 차라리 마술을 믿어라.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